안녕하세요, 빵택입니다. 배당 파이어, 즉 배당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은퇴하는 전략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너무 많은 전략이 나오고 세금 계산까지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부부 기준 8억 원으로 두 가지 배당 파이어 전략을 직접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슈드와 잽큐, 즉 미국 배당 성장 ETF와 미국 커버드 콜을 조합한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구성이지만 세금과 건보료까지 실제로 계산하면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끝까지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주목받고 있는 국내 커버드 콜을 활용한 전략입니다. 옵션 프리미엄 비과세라는 세법의 구조를 이용해서 세금을 사실상 0에 가깝게 줄이면서 동시에 하락장에서도 자산을 지키는 시스템까지 갖춘 전략입니다. 두 전략 모두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실질 생활비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오늘 영상에서 어떤 종목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슈드와 잽큐의 조합입니다. 슈드의 시가 배당률은 연 3.5%, 잽큐는 연 10%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S&P 500과 SGUV라는 미국 초단기 국채 ETF, 그리고 국내 커버드 콜의 조합입니다. S&P 500은 장기 연평균 수익률 연 8%, SGOV는 연 3.5%, 국내 커버드 콜은 연 12% 분배율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꼭 이 종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커버드 콜 혹은 국내 커버드 콜 ETF로 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두 전략 모두 부부 기준 월 생활비 300만 원을 목표로 설계했습니다. 미국 배당소득세 15%와 건보료 약 8%를 모두 차감하고 나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300만 원이 되려면 얼마의 배당금이 필요한지를 역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슈드 기반의 가장 유명한 전략입니다. 슈드 60%, 잽큐 40% 조합인데 이 전략의 가장 큰 장점은 한번 세팅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리밸런싱도 없고 타이밍도 없고 신경 쓸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배당금만 빼라 쓰면 됩니다. 여기서 QQQI는 안 되냐, GPIQ는 별로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가 배당률 10% 수준의 미국 커버드 콜이라면 어떤 상품이든 괜찮습니다. 본인이 신뢰하는 상품에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잽큐를 예시로 든 건 가장 널리 알려진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8억 원을 두 가지 ETF에 6대4 비율로 나눠 담습니다. 슈드의 4억 8천만 원, 잽큐의 3억 2천만 원입니다. 슈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입니다.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우량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3월에 내부 알고리즘으로 자동 리밸런싱 됩니다. 쉽게 말해서 ETF 안에서 알아서 좋은 종목으로 교체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 배당률은 연 3.5%로 4억 8천만 원을 투자하면 해전 기준으로 연간 1680만 원의 배당이 나옵니다. 잽큐는 JP모건이 운영하는 나스닥 커버드 콜 ETF입니다. 커버드 콜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옵션을 매도해 추가 수익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덕분에 일반 주식형 ETF보다 훨씬 높은 배당을 줄 수 있습니다. 기대 배당률은 연 10%이고 3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세전 기준으로 연간 3,200만 원이 나옵니다. 두 ETF를 합산하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가중 평균 배당률은 연 6.1%가 됩니다. 세전 총 배당금은 연 4,88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40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407만 원이 전부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먼저 미국 배당소득세 15%가 원천 징수됩니다. 미국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미국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4,880만 원의 15%인 732만 원이 빠져나가고 세후 배당금은 연 4,148만 원, 월 약 346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퇴를 하면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이 전환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가 건보료를 절반 내줬는데 은퇴 후에는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전략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연 4,880만 원으로 기준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건보료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 파이어를 설계할 때 세금만 보고 건보료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꽤 큰 금액입니다. 연 4,880만 원에 약 8%인 390만 원, 매달 약 33만 원이 건보료로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8%라는 수치는 고정된 세율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구조라 개인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다만 금융소득만 있는 은퇴자 기준으로 실제 사례들을 역산해보면 금융소득 대비 약 8% 수준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영상에서는 보수적인 추정치로 8%를 적용했습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고 재산이 많다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금과 건보료를 모두 차감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월 약 310만 원이 남습니다. 목표했던 부부 생활비 300만 원, 가뿐하게 넘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매수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슈드의 알고리즘이 매년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고 제큐의 운용팀이 시장 상황에 맞춰 옵션 전략을 조율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슈드의 주가 상승 덕분에 포트폴리오 전체가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해 나갑니다.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배당금이 들어오면 생활비로 쓰는 것뿐입니다. 이 전략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뉴스가 어떻든 그냥 놔두면 됩니다. 스트레스 없는 파이어로서 정신적으로 편하지만 이 전략의 단점을 굳이 하나 꼽자면 세금입니다. 8억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는데 세금과 건보료를 내고 나면 월 31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원금 대비 수익률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세금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이 세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세팅 후 완전히 손을 떼는 방식이었다면 두 번째 전략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설계된 전략입니다. 성장 4억, 인컴 4억으로 자산을 나눠서 세금은 줄이고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자산을 불리는 구조입니다. 4억은 매달 현금을 뽑는 역할, 나머지 4억은 자산을 키우면서 하락장을 버티는 역할입니다. 두 파트가 각자 다른 일을 하면서 서로를 보완합니다. 먼저 인컴 파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 원을 국내 커버드 콜에 투자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상품들입니다. 기대 분배율은 보수적으로 연 12%로 가정합니다. 4억 원의 12%면 연 4,800만 원, 월 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 전략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 분배금의 대부분은 옵션을 팔아서 받는 프리미엄으로 구성됩니다. 국내 세법상 이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옵션을 팔아서 번 돈은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금융소득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 1,000만 원 건보료 부과 기준도 훨씬 밑돌고 연 2천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도 없고 건보료 추가 부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400만 원이 거의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거죠. 이 400만 원 중 동일하게 월 31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약 87만 원, 연간으로 약 1,044만 원은 이율 좋은 파킹 통장에 그대로 둡니다. 이 저축이 나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커버드 콜의 가장 큰 약점은 지수가 하락하면 ETF 원금도 같이 깎인다는 겁니다. 원금이 줄어들면 다음 달 분배금도 줄어듭니다. 분배금이 줄어들면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커버드 콜로 은퇴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이 약점을 막는 것이 지속적인 수혈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첫 번째 전략에서는 슈드의 배당 성장이 이 역할을 해줍니다. 슈드는 매년 배당금을 늘려온 ETF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분배금이 늘어나면서 원금 침식을 방어해주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전략에서는 그 역할을 파킹 통장에 쌓아둔 저축이 직접 담당합니다. 지수 하락으로 원금이 깎이기 시작하면 파킹 통장에 쌓아둔 돈을 꺼내서 해당 ETF를 저점에서 추가 매수합니다. 주식수를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금이 회복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락장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다음은 성장 파트입니다.
남은 4억 원은 두 가지 자산으로 나눕니다. S&P 500의 3억 원, 미국 초단기 국채 ETF인 SGOV의 1억 원입니다. 여기서도 꼭 이 종목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이시라면 S&P 500 대신 QQQ를 넣어도 되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SSO나 QLD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금성 자산도 SGOV 대신 다른 ETF나 달러 RP로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전략의 전제가 더 이상 근로소득이 없는 완전한 은퇴입니다. 월급이 끊긴 상황에서 큰 손실이 나면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S&P 500과 SGOV를 기준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S&P 500은 미국 대형주 500개를 담은 지수입니다. 장기적으로 연평균 8% 수익률을 가정하고 자산의 덩치를 키우는 역할입니다. SGOV는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ETF로 연 3.5% 수준의 이자를 주면서 현금처럼 언제든 팔 수 있는 안전자산입니다. SGOV에서 나오는 이자는 전부 다시 SGOV에 재투자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장 파트 전체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6.9%가 됩니다. 그런데 SGOV 1억 원의 진짜 역할은 이자 수익이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를 조정과 하락장에서 S&P 500을 싸게 사기 위한 탄약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이 전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SGOV 전체 잔량의 30%를 팔아서 S&P 500을 매수합니다. 이어서 다시 전고점을 달성해주면 좋겠지만 여기서 더 하락해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 남은 잔량의 50%를 추가로 씁니다. 마지막으로 고점 대비 30% 하락하면 남은 전량 전부를 S&P 500으로 변경합니다. 최대 하락률 30%까지만 잡은 이유는 S&P 500은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30% 수준의 하락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이상 크게 빠지는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처럼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떨어질 것을 대비해 탄약을 계속 아껴두다가 정작 반등 시점을 놓치는 것보다 마이너스 30% 구간에서 전부 소진하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역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매수, 매도 비중은 모두 본인의 전략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이 회복되어 S&P 500이 전고점을 완전히 회복하고 거기에 추가로 10%를 더 올려 신고가를 형성하면 리밸런싱을 가동합니다. 이때 수익이 크게 난 S&P 500 주식 중 다시 1억 원어치를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부부 사이의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증여 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반드시 증여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매도해야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의 가격으로 인정되어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이 1년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이 전략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1년을 기다리는 동안 S&P 500이 떨어졌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오를 때까지 그냥 보유하면 되고, 반대로 1년 후에 주가가 더 올라 있다면 증여 시점 이후의 상승분에 대해서만 아주 적은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어떻게 되든 이득입니다. 이렇게 세금 없이 확보한 현금 1억 원을 다시 SGOV로 전환합니다. 하락장의 자산을 크게 불리고 탄약을 다시 장전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하락장을 기다립니다. 하락할 때마다 저점에서 사고 회복 후 세금 없이 탄약을 재장전하고 다시 기다리는 무한 루프입니다. 자산이 하락장을 거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두 전략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세금을 내더라도 미국 자산만으로 스트레스 없이 단순하게 가고 싶은 분들에게 맞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조금 더 손이 가더라도 세금을 최대한 줄이고 자산도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맞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 성향에 맞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물론 국내 커버드 콜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버텨줄지 믿음이 없다면 두 번째 전략의 인컴 파트는 처음부터 선택지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첫 번째 전략이 더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8억 파이어 자체에 대한 우려도 있으실 겁니다. 월 300만 원으로 부부가 생활이 되냐,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 이건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마다 다릅니다. 오늘 영상은 하나의 시뮬레이션이고 본인 상황에 맞게 숫자를 조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8억이면 파이어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들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빵택이었습니다.